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30대 여성이에요. 결혼을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남편과만 보면 당장이라도 결혼식장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막막해서 꺼려지거든요. 철없던 시절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결혼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다 예비 시댁에서 저희 엄마 학벌까지 걸고 넘어지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예요. 막내도 그냥 막내가 아니라 늦둥이 막내딸이죠. 저희 엄마가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큰오빠와는 20살 차이가 나고 작은 오빠와는 17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큰오빠랑 밖에 나가면 다들 제가 오빠 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젊고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명이 아니고서는 다들 큰오빠가 제 아빠인 줄 알아요. 저희 아빠는 제가 3살이 되던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정을 못 받고 자랐는데 큰오빠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었죠. 작은 오빠도 큰오빠 못지않게 저를 챙겨주었고요. 오빠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제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것까지 도맡아 했어요. 오빠 둘이서 저를 업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오빠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제 육아를 맡았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길거리 노점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만두집을 하셨는데 만두피부터 만두속까지 부모님이 직접 다 만들어야 해서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창 부모님 손이 필요한 나이에 떨어져 지내야 해서 그게 아쉽긴 했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엄마가 혼자 가게 일을 도맡아 하셔서 더 얼굴 보기 힘들어졌거든요. 저희 엄마는 참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하도 가난해서 중학교를 나온 이후부터 공장에 취직해 일을 했고 공장 근처 만두집에서 일하던 저희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한 후에도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셨거든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오빠들을 제외하곤 엄마랑 저는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거라서 엄청 들떠 있었죠. 그런데 설레던 그 마음은 잠시 뒤 엉망이 돼버렸어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생각에 들떠있던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면세지역으로 들어갈 생각에 엄마를 모시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 스캔을 하고 지문 인식을 마친 저는 금방 면세구역으로 나갔는데 바로 제 옆줄에 있던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옆에 있던 아줌마 봤어? 지문이 다 달아서 지문 인식이 안 된대. 글쎄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지문이 다 달았나 몰라? 10손가락을 다 찍었는데도 지문이 하나도 없더라고. 세상에 자식들은 뭐하고 지 엄마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면세구역으로 빠져나온 저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자동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십 분이 지난 뒤 엄마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안전요원한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런 엄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자식들 걱정을 하셨어요. 네 오빠들이랑 올케들한테는 비밀로 해. 괜히 애들 마음에 상처 입을라. 엄마 미안해.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내 나이 엄마들 중에 지문 없는 사람이 한둘이겠니? 내 새끼들 고생 안 시키고 먹이고 입힐 수만 있다면 그깟 지문이 무슨 대수야. 울지 마. 좋은 날 울긴 왜 울어? 엄마는 애써 담담한 척을 하셨지만 엄마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뒤늦게 면세구역에서 만난 오빠들이랑 올케들한테는 그날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긴 거는요. 세상의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 처음 받은 아르바이트비로 엄마 화장품과 핸드크림을 사서 드렸어요. 엄마 얼굴에 진 한 주름이 마치 저 때문에 생긴 것만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그 주름을 화장품 따위로 다 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참 철없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 연세가 많은 엄마를 창피해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면 의뢰 큰올케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행히 저희 큰올케가 사람이 좋아서 매번 제 부탁을 들어주었죠. 심지어 큰오빠랑 큰올케는 연애하던 시절에도 저를 데리고 데이트를 할 정도로 저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오빠야 저랑 피부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어린 시누이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는 걸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큰올케가 대인배라 가능했던 거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았을 텐데도 큰올케는 제 엄마 노릇까지 톡톡히 해주었어요. 2차 성징 후 신체 변화로 인해 속옷을 사야 했을 때도 큰올케가 직접 저를 데리고 속옷 가게에 가서 제게 맞는 사이즈로 속옷을 골라주었고 처음 생리를 시작했을 때도 직접 생리용품 사는 법도 가르쳐 주었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올케와 시누이 사이가 꽤 돈독한 편이에요. 올케와 시누이 간의 갈등은 남의 집 얘기일 뿐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애초에 싸움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큰올케는 저희 엄마보다 더 제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가씨, 적금 안 들었지? 월급 받는 족족 쓰지 말고 돈 모으라고 했잖아. 젊을 때 벌어놔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한다고. 세상에, 이게 뭐야? 얼굴에 웬 잡티가 이렇게 많아? 아가씨, 밖에 나갈 땐 선크림 바르라고 했지? 젊을 땐 몰라도 40, 50 돼봐. 팍상 늙는다니까? 언니, 저 어린애 아니에요. 언제까지 잔소리할 거예요? 아가씨,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내 눈에는 아가씨가 여전히 코 올리게 어린애로 보이니까 반항할 생각 말고 선크림이나 발라. 그런데 이상하죠? 30이 넘은 시누이를 딸처럼 생각하는 큰올케가 싫지 않으니 말이에요. 큰올케의 잔소리에 저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제가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도 큰올케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아가씨,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슬슬 결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 남을 막내딸 생각에 어머님이 고민이 많으시거든.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줄 테니까 선 좀 보자. 응? 됐어요. 난 그렇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다고요. 전 연애 결혼할 거예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말해봐. 그런 거면 내가 밀어줄게. 사실 그때 얘랑이랑 1년 남짓 사귀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얘랑이 저보다 2살이 어려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된 터라 결혼은 시기상조 같았어요. 하지만 큰올케의 결혼 닥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언제까지고 저 혼자 감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얘랑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결혼 서두르는 분위기거든. 일찍 결혼해야 자리 잡기도 쉽다고 엄마가 어찌나 성화신지 몰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갈래? 우리 부모님도 자기 보면 좋아하실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급물살을 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일이 너무 쉽게 진행돼서 오히려 겁이 났거든요. 그 주 주말 얘랑을 따라 예비시댁에 방문했더니 얘랑 말대로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예비 시댁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였는데 전망도 좋고 2층 집 전체를 사용하는 거라서 집이 엄청 컸어요. 가구며 인테리어 제품들이 꽤 고가인 걸로 봐서는 재력이 있는 집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대기업 간부시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서울대 동문으로 예랑의 형제들 역시 다들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3남 중 막내인 예랑만 일반 대학 출신이라 집안에선 돌연변이로 취급받고 있었죠. 우리 집에선 우리 막내가 골칫덩이였어요. 애가 머리는 좋은데 지 형들만큼 노력을 안 해서 대학도 고작 그런 데를 갔으니 말이에요. 난 부끄러워서 동기들 앞에서 우리 막내 대학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다니까. 지원 씨는 이대 나왔다고 그랬죠? 아, 부모님은 어느 대 출신인가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대뜸 저희 부모님 학벌을 물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예랑이 대신 대답을 해주었죠.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부모님 나이대에는 대학 안 다닌 분들이 더 많은 건 몰라? 내가 장모님이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장모님 학벌을 물어? 자기야, 대답할 거 없어. 그때는 그렇게 예랑 덕분에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이후로도 어머님은 은근슬쩍 저희 부모님 학벌을 묻곤 하셨어요. 차일피일 대답을 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학벌을 속일까도 생각했지만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고 어머님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제야 괜한 말을 했다 싶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어머님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지 얼마 안 돼 얘랑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엄마를 대신해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는 큰오빠 내외는 가게 문도 일찍 접고 와주었고 회사에 다니는 작은오빠는 퇴근길에 집에 들렀더라고요. 집에서 살림을 하는 둘째 올케는 일찌감치 저희 집에 건너와 음식 준비를 했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조카들도 고모부 얼굴을 보겠다고 다들 달려온 통에 좁은 집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북적북적한 집에서 동물원 원숭이처럼 온 집안 식구들의 시선을 받게 된 예랑은 약간 주눅이 든 것 같더니 금세 적응을 해서는 저희 오빠들이랑 편하게 술자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큰오빠는 예랑이 넉살도 좋고 성격이 유해서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더군요. 사실 제가 예랑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성격 때문이었어요. 어느 자리에 끼어도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재주가 있거든요. 물론 사소한 실수가 잦은 게 흠이긴 했지만 워낙 귀염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도 성격 좋은 사윗감이 마음에 드셨는지 연신 예랑의 손을 쓰다듬어 주시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 늘 혼자 처지는 학벌 때문에 기죽어 있던 예랑은 저희 집에서는 다들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좋았나 봐요. 처음 인사를 들은 이후에 툭 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오빠들이랑 술도 마시고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가곤 했거든요. 제 조카들이랑도 많이 친해져서 우리가 데이트할 때 불러서 같이 놀기도 했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저희 가족 속에 녹아든 예랑은 결혼도 하기 전에 사위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 제사에도 참석하고 명절에도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자기야, 처음엔 자기가 좋아서 당신 식구들한테 점수 따르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에서 난 찬밥 신세인 거. 근데 자기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여기가 진짜 내 집이 아닌가 싶다니까. 내가 처복이 있나 봐.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도 듬뿍 받고 말이야. 가족들 사랑에 굶주려 있던 예랑은 저희 가족을 통해 그동안 못 받은 정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 예랑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는 사이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서울 모처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과 형제 내외가 모이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인텔리한 느낌이 강했고 저희 집 식구들은 평범한 가정 사람들 같았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불쑥불쑥 드러났고 그래서 왠지 신경에 거슬렸어요. 예랑을 제외한 예비 시댁 식구들이 은근히 저희 가족들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거나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아, 기껏 비싼 음식 먹고 체한 것 같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속 안 불편하시냐고요? 전요, 소화제 하나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집에서 서방님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요? 신기하네. 암튼 우리 아가씨 결혼하면 소갈이 좀 하겠네. 어디 불편해서 시댁에서 밥이나 편히 먹겠어? 큰올케 말에 아무도 동조는 안 했지만 속으로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당사자인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시댁 쪽이 불편하다는 생각 정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놓고 싫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지 뭐예요. 집에는 저희 엄마랑 위층에 사는 큰올케가 내려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머님이 찾아온 거였죠. 상견례 때는 보는 눈들이 많아서 말을 아꼈지만 언제까지고 모른 척할 수는 없겠네요. 솔직히 나 이혼사 탐탁치 않습니다. 내 아들이 변변치 않아서 어지간하면 이대가 사돈을 맺을까도 했었는데 사는 형편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대학가 근처에서 아들내외 데리고 만두집 한다고요? 그깟 만두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 말에 차를 내오던 큰올케가 발끈했어요. 어머, 사돈어른, 말을 너무 막 하시네요. 만두 가게가 뭐 어때서요? 이 내 큰며느린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건방지게 끼어들지 말아요. 못 배운 티 나니까. 그 말에 큰올케가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가 나서서 말리셨대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시 얘기를 이어가셨죠.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가? 안사돈 하는 일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참 격이 떨어지네요. 수준 차이 나게 말입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 집 식구 중에 서울대 안 나온 건 막내 아들 하나뿐입니다. 학벌 가지고 왈가왈부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집이랑 사돈을 맺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요. 남들 공부할 때 공장 다니며 돈벌이를 했으면 사는 건 어지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생을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으면 그 나이 먹도록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서 온 가족이 빠글거리고 삽니까? 아무래도 어머님은 저희가 오빠네랑 같이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이래서야 혼수는 제대로 해오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바깥 양반이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 남들 이목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시집올 때 해온 만큼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구색은 맞춰와야 할 텐데 사는 꼴이 이래서야 원? 어머, 사돈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사는 꼴이 어때서요? 배운 분은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머님도 참지 마시고 한 말씀 하세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으실 거예요? 큰올케가 나서서 저희 엄마 등을 떠밀었지만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자 어머님은 기세 등등해선 마음껏 떠들어댔죠. 꼭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말에 발끈한다니까?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습니까? 이 정도 말하는 것도 내가 예의 지켜서 하는 겁니다. 설마 우리 집 재산 보고 내 아들 발목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꿈 깨세요. 우리 부부는 능력 안 되는 자식한테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겨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막내한테 유산 줄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혼사 진행하겠어요? 괜히 시간 끌 거 없이 애들 대신 어른들이 나서서 이 결혼 깨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마음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어머님은 당신 할 말만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날 일을 전해 들은 건 그 후로 며칠 뒤였어요. 엄마가 큰올케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던 탓이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모른 척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큰올케는 제 회사 근처로 찾아와 모든 얘기를 해주었어요. 생각 같아선 소금 뿌리고 내쫓고 싶었는데 어머님 앞이라 참은 거야. 아가씨,
이 결혼 정말 해야겠어? 딴 건 몰라도 그런 시어머니 있는 집이랑은 안 엮이는 게 좋아. 내가 올케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 입장에서 해주는 말이야. 이 결혼 이쯤에서 관둬.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일단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라고. 큰올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큰올케 말대로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얘랑과 헤어질 자신도 없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얘랑 외에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제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하던 얘랑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서 자꾸 미련이 남았어요. 그렇게 일주일가량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끝날 때 끝나더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얘랑과 만난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얘기를 듣는 내내 얘랑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해갔어요. 자기 엄마가 한 행동이 너무 낯뜨겁고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얘랑은 자기를 믿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며칠 사이에 대단한 수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얘랑도 예비 시댁에서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괜히 이번 일로 예비 시댁에 분란만 일으킨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던 그때 큰올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씨 큰일 났어. 지금 당장 가게로 와. 아가씨 예비 시어머니가 또 왔어. 전화를 끊자마자 대충 겉옷을 걸쳐 입고는 엄마 만두가게로 달려나갔어요.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일지 걱정이 돼서 손가락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앞에 앉아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 옆에는 언제 왔는지 얘랑이 앉아 있었고요. 뒤늦게 저를 발견한 큰올케는 제게 다가와 툭 치며 말했어요. 아가씨, 남편감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 나 이 결혼 찬성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저희 엄마가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안사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내 딸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부인 아들 형진이 이제 제 아들 같아서 못 놔주겠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저한테 장모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길래 그저 넉살이 좋은 아이인가 했는데 자라온 얘기를 들으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형진이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그깟 대학이 뭐라고 자식 가슴에 못을 박았냐고요. 잘난 형제한테 치여서 부모 관심 못 받고 자란 형진이가 저는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품자 생각했습니다. 사위도 자식인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부인은 이제 잘난 아들만 품고 사세요. 형진이는 나랑 우리 가족이 품고 살 테니까. 그리고 그쪽 집 재산에 침 흘릴 만큼 우리가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빌라도 그렇고 다 내가 벌어서 산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주님 아래 건물주라던데 내가 바로 그 건물주거든요. 모르긴 해도 사돈댁 재산보다는 내가 가진 돈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있는 척 그만하세요. 형진아, 네가 원한다면 당장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너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줄 테니까 집밥 두둑이 먹고 회사 다녀. 엄마는 내 새끼가 굶고 다니는 건 절대로 못 보니까. 얘랑은 자기 엄마를 앞에 두고 저희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은 캐리어에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큰올케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그날 얘랑이 자기를 자식 취급도 안 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 노릇하고 살 생각 없다면서 부모 가족과 연 끊고 살 테니 자기 결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하는 와중에 그간 부모한테 받은 차별과 멸시 때문에 고등학생 때 약을 먹기도 했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했는데 그 말에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부모님은
결국 막내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대신 저희 엄마는 막내 아들 하나를 더 얻게 되었죠. 내년 봄에 식을 올리기로 한 우리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엄마를 모시고 엄마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얘랑이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을 앞으로도 쭉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엄마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저야 뭐 땡큐죠. 남편의 결심 덕분에 저는 예정대로 결혼도 진행하게 되었고 엄마랑도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이번 결혼 소동의 최대 수혜자는 제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소중한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